아시안컵에서의 한국 대표팀과 손흥민 선수의 불굴의 의지는 돋보였습니다. 불리한 일정과 16강에서 120분의 연장 경기를 치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호주를 이기고 아시안컵 4강에 성공적으로 진출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8강에서 이란을 만나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패배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이 무기력한 일본 대표팀과 강한 정신력으로 역전해낸 한국 대표팀을 언급하며 비교하는 엄청나게 많은 댓글들이 꾸준히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흥미롭고 새로운 반응들을 모으다 보니 영상 길이가 많이 길어져 2개의 영상으로 나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올린 영상까지 일본 탈락에 대한 한국 언급 반응이 총 3개의 영상으로 각각 다른 반응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해당 영상에 링크 달아 두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낙 한국 관련 반응들이 많은 관계로 바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이 일본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와서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부끄러워요. 솔직히 팀의 컨디션은 일본도 한국도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흥민이 너무 대단했어요. 단순히 한국팀이 정신적으로 더 강했다고 생각해요. 한때 한국 미디어가 자학적인 내용을 보도했지만 베스트 4에 진출한 시점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강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멋져요. 좀비 축구라고 비웃음을 사기도 했지만 좀비든 뭐든 승리는 승리예요. 반면 일본은 아무것도 수정할 수 없이 패배했습니다. 일본은 다시 최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약소국으로서 다시 일어설 전략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중동 개최라 중동이 강해요. 베스트 4 중 3개가 중동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남은 한국은 일본과 달리 아시아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밝은 머리색으로 외모만 신경 쓰며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요. 한국 선수들은 모두 강인한 모습으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어요. 친선 경기에서 계속 이기며 역대 최강이라고 자만하던 모습도 있었지요. 이 멤버, 이 체제로 일본 대표팀이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하는 아시아컵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역시 한국이 가장 정상에 가까워 보여요. 마지막 순간에 힘을 낸 한국과 달리 패배한 일본. 이번에는 즐겁지 않은 대회가 되었어요. 역시 중동 개최라서 중동 국가들이 많이 남았네요. 한국을 응원합시다. 한국에는 대표 에이스 손흥민이 있고 일본에는 없어요. 양국에는 비슷한 플레이 스타일과 같은 나이대에서 게임 메이크를 맡고 있는 이강인과 쿠보가 있지만 한국은 기본적으로 약간의 피로가 있어도 게임을 만드는 강인을 쉽게 바꾸지 않지만 일본은 쿠보를 후반 초반의 경기마다 마치 정해진 것처럼 반드시 교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이 전력면에서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감독이 그렇다면 선수가 아무리 노력해도 무리예요. 한국, 이대로 기세를 타고 우승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력도 다르고 이기려는 마음가짐이 확실히 다르니까요. 일본에는 그 이기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GL 첫 경기부터 말했듯이 하위팀을 예쁘고 안일하게 대하다가 결국 발목을 잡히고 망신살이 뻗쳤어요. 그 점에서 한국은 어떻게든 끈적하게 싸우며 아슬아슬하게나마 승리를 챙겨오는군요. 이웃나라이자 중요한 우호 국가인 한국에게 우리 일본의 바람을 안고 꼭 우승하길 바랍니다. 한국 대표팀이 일본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 2024 아시아컵 결과로 증명되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우승이 코앞인 만큼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조규성을 일본은 응원합시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 대표팀을 얕보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부끄러워요. 모두 모리야스 감독 탓같이 말하지만 이란보다 유리하다고 여겨졌던 일본 대표팀 선수들이 더 못 뛰었어요. 토미야스 선수도 말했듯이 열정도 없어요. 상대보다 덜 뛰고 마음도 약한데 어떤 전술로 원정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쉬운 일본과 비교해 한국 대표팀은 손흥민을 필두로 마음도 강해요. 64년 만에 우승을 향해 모두 함께 응원합시다. 한국이 부러워요. 일본은 유럽파가 그룹 스테이지부터 아시아를 얕보는 발언을 하며 얕보다가 탈락하고 여전히 얕보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모국과 국민을 위해 아시아컵에서 필사적으로 싸우는 모습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열심히 해. 이번 대회의 멘탈리티는 멋져. 열정과 정열은 본받을 만해.
특히 손의 주장력 할이 그래.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로 불리는 후구가 교체되면 상대는 편해져요. 한국의 친구 이강인은 연속된 경기에서 연장까지 뛰며 승리에 기여했어요. 결국 모두 어딘가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쿠보 혼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쿠보는 진정한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축구 팬들은 감독 탓이라고 하겠지만 비난받는 한국의 손흥민이나 이강인은 그런 상황에서도 결과를 남겼어요. 일본 선수들은 확실히 과거와 비교해 레벨이 올랐고 소속 클럽도 화려했지만 결국 경기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선수가 없었다는 것뿐이에요. 다른 종목이지만 WBC에서 영웅이 된 오타니 같은 선수가 현재 일본에 없어요. 이걸 말하면 축구 팬들은 야구는 마이너 스포츠라고 트집을 잡겠지만 그런 건 상관없어요.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결과를 남긴 오타니는 대단해요. 국민의 관심이 거의 없고 조금씩 진행되는 아시아컵에서조차 결과를 남기지 못하는 축구는 정말 부끄러워요. 이강인은 그룹 리그에서 3골 1어시스트로 팀을 탈락이기에서 구했어요. 손흥민은 1골, PK 획득으로 호주전에서 역전승에 크게 기여했어요. 감독이 마크가 세서 팀메이트가 라는 이유로 활약할 수 없다면 이류예요. 손흥민은 감독이나 팀메이트가 바뀌어도 8년 연속 프리미어리그에서 2자릿수 득점을 달성했고 이강인은 팀에서 가장 많은 파울을 당하면서도 결과를 남겼어요. 손흥민은 좋은 선수예요. 하지만 일본 대표팀에도 그를 대체할 선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정말 궁금한 건 세트플레이. 한국도 손흥민이 그것으로 경기를 결정했어요. 순수, 엔도, 혼다로부터의 프리킥으로 득점이 전혀 없는 상황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파울로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손흥민은 조금 레벨이 다르지만 일본도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의 이토와 미토마, 월드컵에서는 또한 같은 선수가 열세를 개인 기량으로 극복하는 활약을 했어요. 세계 정상과의 차이는 그 빈도수일 거예요. 카노토 이후 일본에서는 슈퍼스타가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은 제가 아는 안차범, 박지성, 손흥민과 같은 슈퍼스타들이 나왔습니다. 손흥민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축구 학교에 일본 아이들도 다녀보자. 지금은 손흥민 수준의 에이스가 일본에는 없어요. 예전에는 나카타나 카가와가 있었지만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압도적인 개인 기량이 있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랫동안 정규 선수로 활약하며 득점왕에 오르고 팀 주장도 맡았어요. 세계 최정상의 성과와 실력을 갖춘 것이 주변으로부터의 존경, 리더십, 현재의 존재감을 만들어냈죠. 정말 특별한 선수예요. 손흥민처럼 될 필요도 없고 될 수도 없어요. 도안 리치면 충분해요. 도안은 도안만의 장점이 있으니까요. 투지도 충분하니까요. 이러면 한국이 우승할 거예요. 반대로 한국 우승 이외는 이제 거의 있을 수 없지 않나요? 하지만 중동 보정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어요. 또한 손흥민의 아버지가 우려했던 바와 같은 상황에 빠져서 한국이 위험해 보여요. 일본은 이겨도 지더라도 그 후의 과정이 그다지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역시 객관적으로는 아시아 최강이 아닐까요? 실망할 부분도 없고 오히려 다른 인재를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틈이 없어진 것 같고 앞으로 아무리 연승을 거둬도 겸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게 됐어요. 응원하는 일본 사람들도 이제 오버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한국이 우승한다면 너무 위험한 결과가 될 것 같아요. 무턱대고 강하다고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 손흥민의 아버지가 현재 체제로 어설프게 이기기보다는 지고 반성하는 편이 낫다고 했는데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도 이제 절정을 맞이하려는 손흥민의 개인기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며 겨우 이겨내고 있었어요. 전술 3토미인지 전술 손인지의 차이일 뿐 어느 쪽도 신에게 기도하는 것 같은 형편없는 전술인데 어설프게 승리를 거두면 조직이나 체제의 무능함이 은폐되고 보존되는 해악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이 패배에서 배워서 바로 변할 수 있을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만 특정 개인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버릇이 있으면서 팀으로서 강하다고 오해하며 이상하게 흥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우리 일본인 중에서 손흥민을 따라잡을 선수가 나올 수 있을 리가 없죠. 손흥민에게는 아직도 한참 못 미쳐요. 일본에는 없는 집념이 있어요. 싸워서 이기려는 민족의 강인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결과로 증명함으로써 기세등등하던 일본 네티즌들을 이렇게 저자세로 만들어낸 한국 선수들이 참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긴 반응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 한국 축구에 관한 다양한 소식들을 모아 소개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고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